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에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개인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 저의 인생은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한 발자국도 틀어지지 않은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대학도 제가 좋아하는 미술 전공으로 무난하게 입학했습니다. 문제는 대학 졸업 이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야, 아빠가 말한 거 생각해봤니? 아빠, 저 아직 24살이에요. 선 보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예요. 너희 엄마는 22살에 결혼해서 24살에 이미 너 낳고 키우고 있었어. 진주, 너는 너희 엄마 삶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결혼관도 결혼 정년기도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고요. 성인이 되었으면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야. 그것도 부정하는 거니? 저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정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만 30살 넘어가면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유부남이야. 너 설마 유부남이나 돌싱이랑 결혼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제가 유부남을 왜 만나요? 자연스럽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준이 뭔데? 너 여중 여고에 대학교도 여자 많은 과 다녀서 남자친구 한 번 못 사귀어 본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도 저 못쏠은 아니에요. 예전에 만났던 그 비리비리한 놈? 그 놈 어떻게 만났냐? 네가 얘기 한번 해봐라. 친구가 소개팅 해줘서요. 친구가 소개해준 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고 아빠가 소개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만남이냐? 진주야, 아빠가 세상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소개해주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왜 만나보지도 않고 거절을 하니? 알겠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한번 만나보기는 할게요. 저는 아빠에게 설득당해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번 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주선한 선자리라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여러 번 만나다 보니 소개팅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 전공이 예체능이다 보니 다른 동기들은 취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저 역시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선자리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진주 씨,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진주 씨, 오늘 처음 만난 사이에 이런 말씀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 진주 씨 처음 보는 순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어요. 어머나 감사해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쑥스럽네요. 진주 씨만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 주말에 저랑 영화 보실래요? 주말에 저도 시간 괜찮아요. 그럼 영화표 예매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푹 쉬세요. 강재욱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그 당시 29살이었고 본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집안에 돈도 많은 데다가 건실한 청년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활짝 웃으며 뛰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진주야, 그 청년하고는 잘 돼가니? 네, 잘 만나고 있어요. 아빠가 네 사주를 봤는데 말야. 내년 봄에 결혼하면 좋다더라. 내년 넘기면 10년 동안 결혼 운이 안 들어온대. 결혼 논의할 단계는 아니에요. 저희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내년이면 네가 만나는 그 남자는 30이야.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 인생까지 생각하면 너도 무턱대고 결혼을 늦출 수는 없어.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직 그 사람도 구체적으로 결혼 얘기 꺼낸 적은 없어요. 그 친구가 결혼하자고 하면 할 거라는 얘기냐? 아빠, 제발요. 최진주, 네가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구나. 네가 25살 이전에 결혼하면 너 결혼할 때 혼수로 3억까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 나이 넘긴다면 아빠 주머니에서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한 푼도 주시지 않겠다고요? 아빠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후회돼. 첫째라서 기도 세고
매번 부모 말에 반항부터 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결혼까지 네 맘대로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지? 아빠 뜻은 충분히 전했으니 이제 네가 결정할 차례다. 저희 아빠는 배운 것 없고 가난한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했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뜻을 거스르는 걸 용납하지 않는 분이셨죠. 제 마음이 매우 심란했던 그 무렵 남자친구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야, 생각해봤어? 내년 중으로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한 말, 난 진심이었어. 나도 자기가 좋고 언젠가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 그렇지만 아직 나 24살이고 결혼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인어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자기가 우리 아빠 생각을 알고 있어? 내 말은 딸 가진 아빠들 생각은 다 비슷해. 주변의 여사친들 얘기 들어보면 아빠들이 다들 딸들 일찍 결혼시키고 싶어 하신다더라고. 우리 아빠도 내가 빨리 가정을 꾸리길 원하시기는 하지만 내 인생을 아빠 뜻대로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자기 뜻은 어떤데? 나랑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고 싶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연애의 끝은 단 두 가지뿐이야. 결혼하거나 헤어지거나. 자기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인 거야? 자기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럼 언젠가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얘긴데 왜 굳이 시기를 미뤄야 해? 내년에 결혼하나 5년 후에 결혼하나 똑같은 거잖아. 나 이제는 정말로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단 말야. 자기 생각은 알겠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자. 우리 엄마랑 아빠도 자기 보고 싶어 한단 말야. 벌써?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부모님이랑 밥 먹는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까워지자는 것뿐이야. 알겠어. 그 사람은 말로는 부모님이랑 밥 한 끼 먹는 거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저는 어느새 그 집안 예비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시간 괜찮지? 그럼 우리 내일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그 시간 맞춰서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우리 엄마랑 병원 좀 다녀와라. 우리 데이트 시간에 나보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나 내일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거든. 마침 우리 엄마도 병원 다녀와야 한다는데 내가 같이 가줄 수도 없고. 진주 네가 우리 엄마 손 붙잡고 오붓하게 다녀와. 그래도 우리 약속이 먼저인데. 오는 길에 엄마가 자기랑 백화점도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 결혼 반지도 구경하고 위아래 정장도 한 벌 뽑아달라고 해. 우리 엄마가 며느리랑 쇼핑하는 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 일단 알겠어. 그 당시 저의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저도 속물인지라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의 재력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25살 전에 결혼해야만 한다는 아빠의 압박도 있었던지라 저는 제 의견 한번 말해보지 못한 채 커다란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결혼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 아주 미친 인간이야. 연주야, 갑자기 왜 그래? 재욱 씨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들은 거야? 내가 오늘 미국에서 온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걔가 글쎄 언니 남자친구를 알더라니까. 미국에서 어학연수할 때 같은 반이었대. 맞아. 재욱 씨도 작년쯤인가? 미국 다녀왔다고 했어. 그놈 아주 걸레보다 더 더러운 놈이래. 돈 많은지 부모 뜻에 거스르지 않으려면 적당한 때에 결혼은 해야 되는데 지 인생 이대로 한 여자한테 잡히기 아깝다면서 아주 온갖 여자를 다 만나고 다녔대. 그게 사실이야? 내 친구가 사진도 보여줬어. 언니 남자친구가 확실해. 미국에서 얼마나 더럽게 놀고 다녔는지 입에 담지도 못해. 여자한테 미친 생말하니까 결혼하고도 100% 1000% 언니 놔두고 바람 필린 간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나 어떡하지? 너도 알잖아. 아빠는 내가 내년 안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 부모님들도 다들 날 며느리처럼 생각하면서 온갖 비싼 물건들 사주셨단 말야. 언니 정신 차려. 돈의 노예처럼 팔려갈 거야?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왜 잘해주겠어? 여자에 미친. 지 아들 본성 드러나기 전에 얼른 결혼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야. 그렇구나.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언니가 장녀라서 결혼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 갖고 있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남자여야 말이지. 아빠는 어떻게 그런 놈을 소개해주고 언니한테 결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번 일로 깨달았지만 아빠도 제정신이 아냐. 돈 많으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아무 남자나 골라오잖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많이 부끄럽다. 사실 돈 많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한 건 아빠가 아니라 나일지도 몰라. 돈 많은 아빠 그네 밑에서 편하게 살았으니 결혼하고 나서도 그 생활 유지하고 싶었거든. 그 남자가 나를 적당한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모든 걸 무시하고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었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도 저는 그다지 크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와 헤어질 이유가 생겨서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왜 요즘 연락이 안 돼? 결혼 전에 심란해서 잠수 탄 거야? 결혼이라니? 나는 프로포즈 받은 적도 없고 결혼 승낙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왜 이래, 새삼스럽게. 프로포즈 안 해서 삐진 거야? 요즘 여자들 말야. 결혼식 전에 프로포즈 이벤트 안 해주면 삐진다더니. 너도 딱 그런 여자들이랑 똑같네. 알았어. 내가 다음 주 안에 해줄게. 바쁘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본론부터 말할게. 본론이 뭔데? 내일 새벽 3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싫은데? 나 그 시간에 자야 돼. 시간 맞춰서 와. 그 시간에 우리 집 제사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제사를 지내? 우리 집이 보통 집이랑 같니? 신 하나만 모셔서는 사업 승승장구하기가 힘들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조상님 대접도 섭섭지 않게 하고 있거든. 자기도 이제 우리 집 일원이니까 엄마가 자기도 부르래.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내가 이런 미친 집구석이랑 결혼을 할 뻔했다니. 야, 새벽 3시부터 제사 지내고 싶으면 너나 실컷 해라. 뭐? 자기 도대체 왜 이래? 나처럼 조건 좋은 남자한테 시집 오면서 제사도 안 지내고 놀고 먹으려고 했어? 그리고 25살 전에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랐으면서 왜 이렇게 튕겨? 뭐라고? 니네 아빠가 술 취해서 하는 소리 다 들었어. 너 25살 전에 시집 안 가면 물려받을 재산도 없다며? 내가 너거지 되는 거 막아주겠다는데 왜 제사 하나 갖고 쌩난리야? 내 약점 다 알고 나한테 접근했다는 거네? 나는 결혼이 급하니까 너랑 무난하게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부모님 눈에 차는 여자랑 결혼만 하면 돼. 그럼 간섭받을 일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제발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제사 지낼 거 지내자. 어? 피곤하면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꺼져. 저는 그날로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아빠와도 크게 싸우고 거의 절연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빠를 더 이상 설득할 자신이 없어 제가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미술학원에서 알바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바로 호주행 티켓을 사서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인들에게는 그 남자의 실체를 모두 까발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호주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면 바로 내가 찾아갈게. 경찰에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기 전에 그만두시지? 호주 경찰은 너 같은 스토커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내가 뭘 어쨌다고? 헤어지고 지속적으로 나한테 연락하는 거. 그게 바로 스토킹이거든. 사랑해서 연락하는 게 도대체 왜 스토킹이냐? 진주야, 우리 다시 결혼 준비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 그 바닥에 나랑 헤어진 거 소문나서 이제 선자리가 안 들어오냐? 그런 거 아니야. 진주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붙잡는 거야. 하긴 너 미국에서 더럽게 놀다 온 거 알려져서 누가 너를 만나려고 하겠니? 최진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나랑 결혼해. 그게 너한테도 좋을걸? 니네 아버지 재산 안 물려받고 네가 살 수 있어? 네 재산도 필요 없고 아빠 재산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살 거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렇게 그 인간과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모은 돈으로 석사 입학을 제 힘으로 해냈습니다. 저와 만났던 그 남자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고 매일 밤 유흥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남동생이 가업을 물려받을 거라는 소문까지 떠돌아서 완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 결혼을 하지 않고 지옥의 문 앞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더 힘내서 살아가도록 할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로 시장 쪽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나 하늘로 떠난 이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왔는데요.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지만 자식 농사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소중한 자식이 오히려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된다니 슬픈 일이지만 아이를 가지신 부모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아들, 너 자취하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택배 박스 이게 다 뭐니? 죄다 비싸 보이는데 엄마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걸 다 샀어? 멋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대학생 아들 집에 누가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와. 내 얘기 잘 들어도 비싼 거 사고 싶고 돈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런 돈이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둬야 해. 너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눈물로 너 키우고 입술 부르터가며 일하고 있는데 이러면 엄마가 속상하지. 아니, 비밀번호는 어떻게 안 건데? 설마 집주인한테 물어본 거야? 너 이사 올 때 내가 가구 드리는 거며 청소며 다 해줬잖아. 어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횟집 일하면서 근면성실한 모습 늘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쓰기만 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 근면하게 성실하게 버는 걸 안 해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옛날 시대야. 근면성실이 최고라지만 요즘에는 또 달라. 코인이나 주식 한 방이면 엄마 평생 번 돈보다 훨씬 더 번다니까? 그럼 대학 안 다녀도 되겠니? 또 그 얘기가 왜 나와? 나 대학 졸업할 동안은 집이며 학비며 지원해준다며. 그럼 그동안 내가 먹고 자고 쓰는 거 모두 책임져 달란 말이잖아. 엄마 쪼잔하게 왜 그래?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 정말 중요한 거 사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아들 너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못 믿어워서 그래. 투자한 만큼 결국 돌아오는 거야, 엄마. 이런저런 물건도 써보고, 아, 이게 좋구나. 경험해봐야 돈 더 벌 마음도 생기지. 똑똑한 애니 어련히 잘하겠다 생각은 한다만 네가 말한 대로 딱 대학 졸업할 때까지야.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안 그래도 내 나름은 머리 복잡하거든? 엄마가 안 재촉하고 채찍질 안 해도 나 이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중고등 학생 때야 멋모를 때라지만 이제 너도 어른이야. 엄마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 거라 믿고. 나 병들어서 다치거나 하면 너가 그때는 혼자 살 수 있어야 해. 내가 그때 짐 안 되려면 지금부터 저축해둬야 하고. 알겠다고. 어린 것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들에겐 늘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었는데요. 오냐오냐 하면서 떼쓰는 걸 다 들어주다 보니 아들은 전혀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흥청망청 쓰며 시간과 돈을 낭비했죠. 저와 아들이 약속한 것과 달리 졸업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도록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나 강의 듣고 싶은 게 있으니까 200만 원만 보내주라. 전역했더니 머리가 완전 돌이 돼서 독학은 힘드네. 돈 줄 테니까 엄마한테 강의 결제한 내역 보이게 해서 캡처해둬. 무슨 강의인지 얼마나 드는지 엄마가 봐야 믿을 수 있지. 지금 고작 200 갖고 아들 의심하는 거야? 너가 공무원 공부한다. 그림 공부한다. 자기 개발한다며 쓴 돈만 벌써 6천만 원은 되겠다. 그 돈 모아서 차라리 너 결혼 자금에 보탰으면 좋을 걸 하고 내가 속이 타. 2년 넘게 취직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는 말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지.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엄마 호강도 시켜줄 거 아냐? 아들, 제발 변명 좀 그만하자. 내가 너 책임진다고 일하고 매일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물고기 만지는데 10원 하나라도 엄마한테 준 적 있니? 원래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야, 엄마. 되는 대로 취직했다가 나중에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듣기야 그럴듯한 말이지. 그래도 행동을 하고 또 겪어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 귀중한 시간 이제 좀 그만 낭비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이러니까 엄마랑 얘기를 하기 싫은 거야. 인생 한 번 사는 거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매사가 우울하고 힘들기만 한 건지. 이렇게 의미 없이 다투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돈 달라고. 엄마가 너 돈 주는 사람이니?
ATM 기계도 아니고 돈 내놓으라고 말하면 그게 뚝딱 나오는 줄 알아? 너 자취한다고 따로 사는 바람에 나가는 돈도 부담인데 자꾸 이럴래? 그럼 낳질 말든가. 낳았으면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나도 세상 태어나기 싫었어. 엄마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부모가 자식 책임져야지.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 아니, 내가 곧 취직할 거라고 하잖아. 그냥 잔소리 말고 도와달라고 좀. 언제까지고 철이 들지 않을 것 같던 아들의 모습. 나날이 흰머리가 늘어만 가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호민이 친구 형진인데요. 형진이구나. 어이구, 반갑다. 언제 가게 오면 저번처럼 매운탕 든든하게 차려줄게. 아들이랑 꼭 다시 놀러와.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도 그간 얻어먹은 밥값 좀 하려고 회사에 힘을 좀 썼는데요.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회사인데 자리가 마침 하나라서 호민이를 좀 밀어뒀거든요. 세상에.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안 그래도 취직을 못해서 내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주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 내 아들이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아빠 닮아서 애가 다부지고 일을 참 잘해. 배우는 것도 금방 배우고 분위기가 있잖아.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 호민이한테 좀 적극적으로 말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말 꺼내놨는데 인맥발로 들어가는 건 가오가 안 산다면서 싫다길래. 걔가 또 은근히 고든 면이 있기는 하지. 그래도 친구가 신경 써줬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구나. 우리 형진이가 내 평생 은인이야. 평생 은인까지는 저도 부담스럽고 호민이 취직하면 밥이나 또 얻어먹으러 갈게요. 아들의 친구 덕분에 펀드 매니저 일을 배울 수 있게 된 아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간곡하게 애원하자 취직을 하겠다고 답을 해주더군요. 그간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고생했던 것들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이제 우리 아들도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고마워 아들. 엄마 눈물 이제 다 보상받은 것 같아. 뭘 또 보상식이나. 인맥발로 들어간 거라 자랑스러울 것도 없구만. 그런 친구 둔 것도 다 아들 복이지. 내가 언제 한번 인사라도 할 겸 찾아가야겠다. 됐어. 엄마 괜히 몸고생하지 말고. 언제 한번 친구들이랑 가게 한번 놀러 갈게. 그래도 감사하니 얼굴이라도 뵙고 떡이라도 돌려야지. 회사가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뭔 떡을 돌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몸에서 생선 비린내 쩌는 거 알지? 아들 참. 엄마 서운하게 말하네.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이제 행복한 날이 시작될 거라 믿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 원인이었을까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대장암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식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가족이니 상의를 해야 하겠다 싶어 아들이 다니는 회사로 향했는데요. 회사 내부 어디에서도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진아, 회사에 왔는데 아들이 안 보이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간했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로 그러시죠? 내가 병원 다녀왔더니 암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위로 좀 받으려고 왔지.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셨나 보네요. 설마 많이 심각하신 건 아니시죠?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애매하게 말을 해주시니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래도 아주 죽는 일은 아니까 다행한 일이지. 우리 형진이가 아들 취직도 시켜주고 다 잘 풀릴 거라 믿고 싶네? 아이고, 어머님, 꼭 쾌차하실 거예요. 요즘 의료기술 많이 좋아졌다더라고요. 고마워 형진아. 그리고 안 좋은 소식 들으신 중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싶긴 한데요. 어머님한테 제가 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걔 성격 아시죠? 절대 제가 알려줬다고 말하시진 말아주시고요. 사실 호민이 취직한 거 아니거든요. 일자리 소개해준 건 맞는데 본인이 싫다고 자꾸 거절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들이 실은 취직하지 않았고 절 속여 취직한 척 했다는 거짓말. 암 선고에 이어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 자란 아들이 밉기보다는 그렇게 애를 키운 제가 한심스러운 기분이었죠. 남편의 묘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울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들에게 엄하게 굴던 남편의 모습이 맴돌더군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아들을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회사 찾아왔어? 그래, 찾아갔다.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아들 일하나 안 하나 의심해서 찾아온 거야? 진짜 엄마 왜 이래?
회사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진짜 내가 비린내 난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그래. 우리 아들 말대로 못해서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아들 일하는 회사에 절대로 안 찾아갈게. 왜 또 삐지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아들한테 절대로 찾아갈 일 없을 거니까 혼자서 굳건하게 잘 살아야 해. 뭔데? 갑자기 무슨 소린데? 암 판정 받았으니 엄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구나. 남은 시간 동안은 너한테 더 잔소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뭐? 엄마 암이라고? 뻥이지? 그동안 못난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에서 아빠랑 같이 쭉 지켜볼게. 암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미안해, 아들. 저는 일부러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모른 척 지냈습니다. 가게 일을 쉬고 집에서 멍하니 있는데 아들이 친구와 함께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재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문 밖에서 소리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형진이한테 다 들었어. 진짜 암이라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나을 수 있을지 시도라도 해야지. 응? 난 네 앞길 막고 싶지 않아. 괜히 병원비 써가며 구차한 목숨 연명하고 싶지도 않다.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하려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지 않겠니? 나 회사 취직해서 이제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러니까 병원 가자. 응? 나는 아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진심인데 우리 아들은 엄마 계속 속일 거야? 나한테 거짓말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 내가 뭔 거짓말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취직한 건 맞고? 형진이 그 자식이 말했어? 입산 놈이네 그거 진짜. 내가 그 자식이랑 꼭 절교하고 만다. 안 한 건 맞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 안 했어.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할 거라고. 하도 엄마가 잔소리하고 걱정하길래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거짓말 좀 한 거야.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취직을 하든지 뭐라도 일을 해. 네가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동안엔 병원 못 가. 죽는 한이 있어도 병원 안 갈 거야. 알겠어, 취직할게. 뭐라도 할 테니까 병원부터 가자고 좀. 앞으로 성실하게 안 살면 엄마 맘대로 해도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제발. 앞으로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할 거야? 남들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엄마 속 안 썩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줄 거고? 알겠다니까. 약속할게. 결국 아들의 간곡한 호소에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암을 치료하기로 마음 먹고 병원에 가게 됐죠. 제가 대장암의 투병을 위해 치료를 받는 동안 가게 일은 아들의 몫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면서 뭐 하나 만지는 것도 기겁하고 싫어하던 아들. 하지만 막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때그때 돈을 받는 게 좋다면서 점점 장사에 재미를 붙이더군요. 몇 년에 걸쳐 대장암을 극복하기까지 가게를 잘 돌보고 메뉴를 더 개선시키기까지 했죠.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고 타지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 되었는데요. 초반엔 제가 만든 매운탕만 못하다며 혹평하던 아들 친구 형진이가 이제는 엄지를 치켜 세울 정도니 말 다 했죠. 돌이켜보면 아들의 거짓말에 대장암까지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엄마의 비린내를 창피해하던 아들이 이제는 그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가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악물고 버틴 보람이 있다 싶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역시도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힘든 순간들이 많으시겠죠. 치열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모두가 제 이야기를 통해 약간의 위안이나마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직한 남편과 착한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유일한 골칫거리가 있다면 결혼하고부터 내내 저를 괴롭혀온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하시고 최근까지도 절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조만간 김장할 거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거라. 한 200포기 정도 될 거다. 200포기씩이나요? 어머님, 그럴 거면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어요. 노인회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할 거라 그래. 시키는 일해군 소리 하지 좀 말고. 그냥 따라와라. 조만간 그이 출장 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 그이가 바쁘다 보니까요. 제철이 바쁜데 네가 신경 쓸 일이 뭐 그리 있다고?
하여튼 결혼 초에도 시키는 일은 죽어라 안 듣더니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는구나. 시애미가 말할 때 어디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꼴을 못 보니?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그이한테 그런 말해보고 시간 내보도록 할게요. 내보도록 할게요. 가 아니라 반드시 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알겠니? 네, 어머님. 그리고 내가 돈 붙여달라는 건 언제 붙일 거야? 재촉하기 싫으니 빨리 보내도록 해라. 네, 어머님. 결혼을 할 때부터 저와 남편의 사이를 반대하던 시어머니, 사사건건 제게 말트집을 잡거나 힘든 일을 시켜대는 분이었는데요. 저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부더니도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죠. 여보, 어머님이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 될지 감도 안 오고 힘들기만 하네. 엄마 맘에 드는 건 간단해.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고 싹싹하게 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어려워? 당신 직장 다닐 때만 해도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에이스였다며? 그거야 다 옛날 일이지. 그리고 주부로 지내면서 당신 내조하기로 할 때부터 어머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봐.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집안 청소해. 김장 200포기에.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설마 아들인 나한테 엄마 흉 보는 거 동참해달라는 거 아니지? 당신 힘든 거야 알겠는데 적당히 해. 나도 엄마 문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은 잘해볼게. 당신 이럴 때마다 내가 많이 서운한 거 알아? 어머님이랑 나랑 다툴 때마다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엄마 편만 항상 드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니까 그렇지. 엄마 원래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나도 너 생각해서 많이 배려해줬어. 그럼 너도 엄마나 나 생각해서 그만큼은 배려해줘야지. 내 편 좀 들어줘.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내가 주는 돈 저축도 제대로 안 하고 다 써제끼기만 하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번 달에 추가로 생활비 받아간 것만 해도 벌써 2번째다. 돈을 어디다 쓰길래 맨날 쪼달린다 나한테 앓는 소리야? 내가 살림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쪼지 마.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지. 살림을 몇 년 넘게 했는데 나아지는 게 아직도 없어? 자꾸 이러면 가계부 쓰게 하고 내가 나중에 검사할 거야.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지만 엄마의 문제가 걸리면 항상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독단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어머님의 요구대로 생활비를 남편 몰래 붙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고요. 이웃집 할멈은 손주가 아이돌인지 뭔지 한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라더라. 어릴 때부터 사진 찍고 모델 활동하면서 재롱잔치에 아주 행복하다던데. 난 왜 그런 행복도 누릴 수가 없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멀쩡한 사업가 아들 두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저랑 남편도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맘먹은 대로 되질 않아서요. 정 이럴 거면 첩이라도 드리게 해라. 그럼 아들이든 뭐든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니? 어머님, 첩이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해?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내가 태도를 정할 거니까 그리 알고 있거라. 남들 다 손주 가진다고 저도 가져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어머님? 그리고 저나 남편이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재촉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잔말 말고 손주 빨리 대령해.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너희 두 사람 이혼시키고 말 거니까. 어머님,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너가 힘들 게 뭐 있어? 사업가 남편 덕분에 돈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지. 그걸로 적당히 밥이나 차리면 되는 거 아니니? 그 중에 절반은 어머님 용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머님이 쇼핑백도 싼 거 쓰면 창피하다고 해서 10만 원 넘는 거 구매해드리고 밍크 코트에 다이아 반지에 아주 등골이 휘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 돈 어디다 쓴 거냐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가만 안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동네 여편네들 다 주렁주렁 비싼 거 걸치고 있는데 나 혼자 허접한 거 끼고 앙상한 몸 그대로 드러내란 말이냐? 시애미가 돋보이고 어디 가서 꿀릴 거 없어야 가정이 욕먹지 않는 법이다.
그래야 우리 아들 사업도 술술 잘 풀리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의 못난 모습 중 가장 최악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었는데요. 품위 유지라는 명목하에 용돈을 몇백만 원씩 쓰고 제게 일을 달라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땡겨가며 집안에 비싼 물건들을 들여놓곤 하셨는데요.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로 닥달을 해대시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쓰는 병원비도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었죠. 당신 설마 엄마한테 용돈 붙이는 거에도 더 들어가는 돈 있어?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니? 엄마 사는 집에서 이사 가고 싶다고 맨날 나한테 닥달하던 사람인데 요즘엔 그런 얘기를 영 안 하니까 이상해서. 혹시 나한테는 몰래 돈 빌려가고 그런 거 아니시지?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긴 해. 뭐? 그럼 엄마가 이때까지 어디서 선물 받았다고 한 명품들이며 비싼 가구며 다 우리 돈이라 이거야?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간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다 말을 했어야지. 우리 부부잖아. 나 엄마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당신 남편이라고. 미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그렇게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너무 애쓸 필요 없어. 난 당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우리 결혼 생활 힘들게 하지 말자. 고마워, 여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냐, 그동안 당신 말 제대로 귀담아 안 듣고 엄마한테 풀 스트레스 당신한테 풀어서 미안해. 중재도 제대로 못하고 사이에 끼인 당신만 힘들었겠다 싶어. 가계부 쓰라느니 하면서 힘들게 해서 미안. 이제라도 당신 알아줬으니까 됐어. 나도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니까 좋다. 시어머니 문제로 종종 다투던 저희였는데요. 서로 마음속에 묻어두기만 했던 아기를 꺼내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죠. 그 덕분일까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마침내 가질 수도 있었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기쁜 소식 들려주셨어. 임신이래. 너가 정말 고생 많았다. 나 오늘은 쉴 테니까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간만에 연극이나 보러 가자. 연극 좋지. 어머님도 이 소식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지? 그동안 손주 노래를 부르더만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까? 당신이 말할래? 내가 이럴 때 좋은 분위기 연출해서 점수 좀 따야지.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당신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있어. 괜히 힌트 준답시고 어머님한테 티내지 말고, 알겠지? 내가 그럴 사람이야? 알겠으니까 당신이 엄마한테는 잘 말해봐. 알겠어. 어머님 기분 좀 괜찮으실 때 잘 말씀드려 볼게. 시어머니가 워낙 괴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색도 타이밍을 봐가면서 전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타이밍이고 뭐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손준이 그래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 착각에 불과했죠.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요.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손주 생겨서 기쁘시죠? 손주? 너 임신했다고? 그게 진짜니? 네, 어머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벌써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요즘 빚 많이 늘어난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임신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빚이랑 상관없이 계속 손주 얘기를 하셔놓곤. 너 애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얼만지는 아니? 애들 신발이며 옷이 오히려 어른보다 더 비싸더구나. 그런 양육비에 들어가는 돈 다 쓰면 내 빚은 누가 갚을 거냐? 애초에 어머님 빚은 제가 갚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쭉 그럴 거고요. 이미 재철이한테 네가 내 빚이며 명품이며 구매한다고 돈 쓴 거 다 말한 거 알고 있다. 언젠가는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 어머님한테는 피해 안 가도록 그동안 잘 숨겨왔잖아요. 결국 이렇게 뒤통수 쳐놓고 뭐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거냐? 잔말 말고 애 당장 지워버려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니 어렵진 않을 거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애를 지우라니 좀 많이 당혹스럽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나 앞으로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품위 유지 좀 하겠다는 얘기다. 나 죽고 나면 그땐 애를 키우든지 입양을 하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앞으로 들어갈 돈 생각은 물론 알아서 계산해보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남편도 허락 안 할 거고, 저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언제는 첩을 들여서라도 손주 가지라고 하시더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너인 게 맘에 안 들어서 그런다는 생각은 또 못 해봤니? 하여튼 맘에 안 드는 년, 시애미가 시키는데 말대꾸만 해대고. 이년아, 내가 오늘 중에 율무차며 효과 좋은 약들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 먹어라. 다 처먹고 인증사진 나한테 보내지 않으면 배 걷어차일 줄 알아. 저도 어머님이 우리 애 건들겠다고 하면 가만 안 있죠. 남편한테도 다 말할 거고,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미친년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낭비하시는 거 남편한테 숨겨가면서 편 들어드렸더니 율무차를 보내겠다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친 여자는 어머님 쪽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애미 무서운 줄 모르고 오냐 잘됐다. 너 오늘 상 치르는 날인 줄 알고 있거라. 저는 곧장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문제를 알렸죠. 어머님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와서 말려줘. 내가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셔. 엄마 진짜 안 되겠다. 나 가기 전까지는 문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어. 어떡하려고? 나도 이때까지 많이 참아왔어. 당신이랑 결혼 반대하고 매일매일 이혼하라고 나한테 난리도 아니었다고 알았다면서 그만하라고 좋게 좋게 말했더니 당신한테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럼 이러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네? 하여튼 내가 오늘은 단단히 결판을 낼 거니까 당신 절대로 말리지 마. 내가 말려? 어머님 괜히 받으리면 나도 가세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어. 힘들게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는 말에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시어머니는 간장이 담긴 페트병을 들고 와선 집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을 붙잡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게 온갖 욕을 내뱉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문을 열고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 질렀더니 제게 간장을 억지로 먹이겠다고 달려들었고 남편이 이걸 뜯어말리던 도중에 간장을 다 뒤집었었습니다. 만약 칼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저를 찌를 기세로 악을 쓰시더라고요. 결국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태가 일단락되었는데요. 동네에 얼굴 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구나. 소문 다 나고. 너희들 때문에 이게 뭐니? 애초에 어머님이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너 진짜 죽어볼 거냐? 이제 엄마한테 가는 용돈 다 끊을 거고 앞으로 나 몰래 집사람한테 돈 탔으면 의절할 줄 알아. 뭐? 아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들 된 도리를 다 해야지.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나나 집사람은 도리 다 했어. 엄마는 엄마 역할, 시어머니 역할 제대로 했고 우리 애 나오면 할머니 역할은 제대로 할 수는 있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제 됐니? 아니, 엄마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빚이고 뭐고 엄마 알아서 하고 앞으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야, 내가 너 엄마야. 우선 집사람한테 용서 빌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마. 해봤자 안 받고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러게 왜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엄마를 힘들게 했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어머니.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동네에 난리를 피운 게 소문이 난 것도 모자라 돈이 떨어지자 친구분들이며 노인회관 사람들에게도 모난 성격 탓에 따돌림을 받고 있다더군요. 빚을 져가면서까지 체면을 따지시고 명품을 두르며 허영을 부린 죗값을 톡톡히 받는 중이었죠. 최근에는 그래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라면만 먹고 있거나 머리가 하얗게 된 사진을 보여주는데 돈이 궁에 이러는 게 빤히 보여 가짱키만 하네요. 당장 남편부터가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치를 떨고 있는 입장이니 그럴 이유도 없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